사진이 있었다. 내 차 안. 그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 아빠, 이게 사랑이에요? 66살 회장. 29살 여직원. 이건 안 됐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내 품 안에 있었다. 66살 회장. 29살 여직원. 나이 차이 37년. 문은 잠겨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이 건물 65층.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수아의 체온이 내 가슴에 닿았다. 얇은 블라우스 한 겹 너머로 그 여자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두근두근두근. 빠르게. 내 심장도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멈춰야 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수아가 먼저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셔츠를 더 꽉 쥐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금 멈추면 여기서 끝난다. 지금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 손이 움직였다. 내 손이 그녀의 등 위로 멈추려 했다. 멈추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 내 이름은 강태준이다. 66. 건축자재 회사를 32년 운영했다. 겉에서 보면 잘 산 인생이다. 그런데 4년 전 아내가 떠났다. 암이었다. 1년 반을 버티다 갔다. 매일 병원에서 손을 잡았는데 어느 가을 아침 그 손이 더 이상 내 손을 잡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다. 아내가 쓰다 만 노트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3년이 지나도 치우지 못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것. 외로웠다. 그런 건 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던 봄날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다. 공간 기획팀 신입. 이름은 이수아. 29. 면접 날 처음 봤다.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얼굴도 눈에 들어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또렷한 눈, 나이에 비해 차분한 태도. 나는 직접 합격을 통보했다. 실력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는. 입사 후 한 달은 평범했다. 회장과 신입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변한 건 어느 늦은 밤이었다. 야근이 많던 시기에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을 때 기획팀 쪽 복도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 가까이 갔더니 이수아가 혼자 앉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만 얼굴에 비치고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었던 것이다. 아직 안 갔어요? 이수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회장님. 프레젠테이션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그냥 돌아갔어야 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이수아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실로 올라와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집에 일이 있어요. 이수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셨어요. 빚이 많이 남았고 오빠는 연락이 끊겼어요.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자 그 여자가 서둘러 닦았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괜찮아요. 힘든 건 말하는 게 낫죠. 회장님은요? 이수아가 물었다. 항상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외롭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다 외로워요. 회장님도 외로우세요? 그 여자의 눈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하다가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수아의 낡은 경차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그 여자가 차에 타려다 돌아서며 말했다. 저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외로워요. 그렇게 웃으며 차에 탔다. 같이 외로워요. 그 말이 집에 가는 내내 귀에 맴돌았다. 그 뒤로 자주 마주쳤다. 아침 복도, 점심 식당, 퇴근 엘리베이터. 우연이었을까? 아니었다. 내가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고 이수아도 아는 것 같았다. 마주칠 때마다 눈이 잠깐 웃었으니까. 연민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야근이 잦아졌다. 정확히는 내가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고 이수아도 그랬다. 다들 퇴근하고 나면 우리 둘만 남아 회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일 얘기였다가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바뀌었고 아내 이야기까지 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지금은요? 이수아가 물었다. 지금은 혼자예요. 저도요. 짧은 두 마디였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 외로움의 결이 같다는 걸 우리 둘 다 느꼈을 것이다. 어느 날은 이수아가 커피잔을 건네다가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잠깐. 그 여자도 멈칫했고 나도 멈칫했다. 둘 다 못 본 척했다. 하지만 그 감각이 한참 동안 손끝에 남아 있었다. 이건 안 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뒀다. 이수아가 보고를 하러 오면 시선을 서류에 고정했다. 목선이 보이는 각도에서는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가 가까이 오면 자리를 옮겼다. 멈춰야 했다. 그게 맞는 일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다들 퇴근하고 나서 혼자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이수아였다. 손에 얇은 파일을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회장님. 이 부분 확인받고 싶어서요. 보고 사안이 아니었다. 내일 처리해도 되는 것이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들어오라고 했다. 이수아가 소파 옆에 서서 파일을 펼쳤다. 나는 내용을 보는 척했다. 서류보다 그 여자의 손이 보였다. 파일을 잡은 손가락이 살짝 긴장해 있었다. 이건 다음 주에 봐도 되는데. 내가 말했다. 그렇죠. 이수아가 파일을 내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회장님, 저 오늘 왜 왔는지 아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수아가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나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창밖을 봤다. 야경이 그 여자 눈에 비쳤다. 요즘 자꾸 회장님 생각이 나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은요? 이수아가 나를 봤다. 저 생각 안 하세요? 긴 침묵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해요. 매일. 이수아의 눈이 커졌다. 그 여자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슬프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수아가 일어났다. 저 기다릴게요.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갔다. 나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뻗지 않았다.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집에 돌아왔다. 텅 빈 넓은 집. 불을 켜고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다. 이수아 생각이 났다. 기다릴게요.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준비. 내가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내 사진을 봤다. 웃고 있었다. 4년 전 제주도에서 찍은 것이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꺼내지는 못했다. 아내를 사랑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외로움은 사랑이 떠난 자리에서 자라났고 나는 4년 동안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왔다. 이건 안 된다. 나이 차이 37년. 회장과 직원. 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수아 얼굴이 떠올랐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야경을 보던 옆모습. 저 생각 안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살짝 긴장해 있던 목소리. 매일 일하고 내가 대답했을 때 눈이 커지던 그 표정. 멈춰야 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차가웠다. 잠시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아내 사진을 봤다. 괜찮은 거냐고 묻고 싶었다.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한다.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살아있다는 게 때로 너무 외롭다는 게 잘못처럼 느껴졌다. 멈추려 할수록 더 또렷해졌다. 이수아가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다음 날부터 더 철저하게 피했다. 보고는 비서를 통해 받았다. 회의에서는 이수아 쪽을 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방향을 틀었다.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피할수록 더 보였지만 그래도 피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저녁 야근 중이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퇴근 준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로비 행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열린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다른 버튼을 눌렀다. 기획팀 층으로 멈춰야 했다. 그래서 갔다. 기획팀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도 꺼진 채 파티션 너머로 모니터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다. 이수아였다. 그 빛이 그 여자 얼굴 한쪽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고 목선이 드러났다. 가늘고 하얀 목.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회장님, 이 시간에요? 지나가다가요. 거짓말이었다. 이수아 옆 빈 의자를 끌어앉았다. 서류를 같이 봐주는 척했지만 서류는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의 가느다란 손목. 그 손목에서 눈을 떼는 게 쉽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모니터 쪽으로 억지로 돌렸다. 밤이 더 깊어지면서 건물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린 채 이수아와 나 사이는 불과 한 뼘 거리였다. 파티션 사이에 갇힌 것처럼 좁은 공간이었다. 회장님은요? 이수아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힘드신 거 없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여자가 나를 봤다. 회장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 눈빛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피하지 못했다. 눈이 마주쳤다. 1초, 아니 10초는 됐을 것이다. 손이 움직이려 했다. 멈췄다. 그런데 이수아가 먼저 자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 살짝,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굳었다. 그 여자도 굳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손을 빼야 했다. 빼지 않았다. 이수아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나를 마주보는 자세로. 파티션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두 의자가 거의 붙어 있었다. 회장님, 낮은 목소리였다. 거의 속삭임이었다. 저 마음 아세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봤다. 짐작은 해요. 그럼 왜 안 된다고 하세요?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이수아가 한 발짝 더 다가오자 숨이 닿는 거리였고 달콤한 향기가 짙어졌다. 싫으시면 지금 밀어내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다. 멈춰야 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이수아의 어깨에 밀어내려고. 그런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얇은 블라우스 너머의 체온이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멈출 수 없었다. 이수아가 내 품으로 들어왔다. 예고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은 몸이었지만 가슴을 가득 채웠고 머리에서 달콤한 향이 났다. 가슴에 닿는 이수아의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빠르게 뛰고 있었고 내 심장도 그 여자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울렸다. 놓지 않을 거예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 여자의 등에 손을 올린 채 등줄기를 따라 손바닥을 천천히 움직였다. 이수아가 작은 소리를 냈다. 후, 긴 숨. 이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10cm도 안 됐다. 긴 속눈썹.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좋아해요. 이수아가 먼저 말했다. 작게, 떨리게. 나는 한참을 그 눈빛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 여자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기획팀 사무실 안 모니터 불빛만 남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래 그렇게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춰야 했다. 멈출 수 없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수아가 내 가슴에 이마를 댄 채 고르지 않은 숨소리만 들렸다. 내가 먼저 말했다. 올라갈래요?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대답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란히 선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이수아의 손이 내 손 옆에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꽉 쥐었더니 그 여자도 꽉 쥐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이수아가 먼저 들어가고 나는 뒤따라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찰칵. 잠금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다. 이수아가 그 소리에 살짝 굳었고 나도 굳었다.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회장실은 어두웠다. 조명을 켜지 않았다. 창밖에서 서울 야경이 흘러들어와 파란빛, 주황빛, 흰빛이 섞인 채 이수아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 여자가 나를 가만히 봤다. 이수아가 먼저 다가왔다. 내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는데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엄지손가락이 내 뺨을 천천히 쓸었다. 회장님 눈 보면 알아요. 이수아가 낮게 말했다. 얼마나 외로우신지, 얼마나 오래 혼자이셨는지. 나는 말을 잃었다. 이수아가 발끝을 세우며 먼저 키스했다. 처음보다 더 깊고 더 간절했다. 나는 그 여자의 허리를 안았다. 가느다란 허리였다. 블라우스 위로도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수아가 내 손을 잡더니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두근두근두근. 빠르게. 힘차게. 느껴지세요? 이수아가 속삭였다. 느껴졌다. 손바닥 가득. 저도 떨려요. 하지만 좋아요. 확실해요.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이 더 컸다. 이수아가 천천히 몸을 뒤로 물렸다. 나를 바라보더니 블라우스의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손끝이 떨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첫 번째 단추가 풀렸다. 목선이 드러났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흘러내리더니 소리 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수아가 옆구리에 지퍼를 내렸다.
스커트가 허리에서 허벅지를 타고 스르르 내려와 발 앞에 고였다. 나는 굳어버렸다. 야경의 불빛 속에서 이수아가 서 있었다. 하얀 피부, 부드러운 곡선, 가느다란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라인. 말이 안 나왔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여자의 볼이 붉어졌다. 두 팔로 몸을 가리려다가 내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팔을 내렸다. 야경의 빛이 그 여자의 피부 위에 내려앉았다. 이수아가 내 쪽으로 걸어와 두 팔로 내 목을 감으며 끌어안았다. 나는 그 여자의 허리를 힘껏 끌어당겼다. 피부와 피부가 닿았다. 따뜻했다. 뜨거웠다. 이수아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나는 그 여자의 등을 감췄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온기가 손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수아의 숨소리가 내 목에 닿았다. 뜨겁고 촉촉했다. 그 여자도 떨고 있었다. 나도 떨고 있었다. 피부와 피부 사이가 촉촉해졌다. 체온이 섞였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두 개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이 촉촉했다. 입술이 벌어지며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내 입술에 닿았다. 4년치 외로움이 그 여자의 체온 안에서 녹아내렸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회장님, 이수아가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 기억할 거예요. 평생, 나도 평생 기억할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66살 남자와 29살 여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뒤로 우리는 조심하는 척했다. 낮에는 보통의 회장과 보통의 직원이었다. 결제하고 보고하고 회의하고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수아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었다.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그 심장 소리를 감췄다. 해가 지면 달라졌다. 아무도 모르는 골목 안식당, 불 꺼진 카페 구석자리, 그리고 가끔은 한강변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보다 보면 세상이 우리만 남긴 것 같았다. 이수아는 나를 회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나를 봤다. 말이 없어도 옆에 있어줬다. 그 여자 곁에 있으면 4년치 외로움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돌아왔다. 어느 저녁 한강변을 걸을 때 바람이 불자 이수아가 외투를 여미는 걸 봤다. 나는 말없이 내 코트를 벗어 그 여자 어깨에 걸쳐줬다. 이수아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웃었다. 그 웃음을 오래 봤다. 어느 날 밤 이수아가 내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오후 같은 시간이었다. 서류를 보다가 문 쪽으로 시선이 갔다. 이수아가 오기로 한 시간이었다. 문이 열렸다. 딸이었다. 36. 강지영. 내 딸. 나는 순간 굳었다. 표정을 바로잡는데 1초가 걸렸다. 딸이 그 1초를 봤는지 모르겠다. 아빠 나야. 딸이 웃으며 들어왔다. 근처에 왔다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다 멈추며 말했다. 누구 기다렸어? 표정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와서 놀랐지. 딸이 내 얼굴을 잠깐 봤다. 그러더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표정 좋아 보여. 아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이수아였다. 서류를 들고 들어오다가
딸을 보고 잠깐 멈췄다. 딸이 먼저 가볍게 인사했다. 그 여자도 짧게 인사하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밀고는 나갔다. 딸이 그 뒷모습을 보다가 말했다. 여직원 되게 젊고 예쁘다.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일 잘해. 딸이 피식 웃었다. 아빠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무슨 소리야? 장난이에요, 장난. 딸이 차를 마시다가 말했다. 아빠 요즘 표정 밝아졌어.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식은땀이 났다. 별일 없어? 거짓말. 그로부터 사흘 뒤 딸이 다시 왔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문을 닫고 핸드폰을 내밀었다. 사진이었다. 내 차 안. 이수아와 키스하는 장면. 딸이 조용히 물었다. 이거 뭐야? 설마 그때 그 여직원 아니야? 아빠.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맞아. 딸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 이게 사랑이에요? 그 말이 먼저였다. 화가 아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고였다. 당장 헤어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이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문을 닫고 나갔다.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며칠이 지났다. 딸과 내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당장 헤어져요. 안 된다. 왜요? 아빠 나이가 몇이에요? 37년 차이예요. 그 여자가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한테 엄마가 있었잖아요. 엄마 생각은 안 해요? 가슴이 아팠다. 아내를 사랑했다. 지금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외로움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떠나고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 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걸 그녀 곁에서 처음으로 다시 느꼈다는 것을.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갔다. 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딸의 말이 맞았다. 세상이 보기에도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가슴 한켠에서 그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 뒤로 열흘이 지났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녀에게도 거리를 뒀다. 만나지 않았고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도 먼저 연락해 오지 않았다.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열흘째 되던 날 밤 나는 혼자 한강변에 나갔다. 그녀와 걸었던 그 길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코트가 없었다. 그녀에게 걸쳐줬던 그 코트가. 전화기를 꺼내 딸 번호를 봤다. 그녀 번호로 시선이 옮겨갔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넣었다. 답이 없었다. 어느 쪽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그녀가 더 보고 싶었다. 보름이 지났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밥 먹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나는 바로 답장했다. 그래.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딸이 먼저 말했다. 아직도 만나요? 나는 잠깐 멈췄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아빠 마음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있어? 딸이 오래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숨을 내쉬었다. 한 번만 볼게요. 그 다음은 제가 결정할게요. 약속한 날이 왔다. 조용한 레스토랑, 오후 2시. 그녀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그 여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먼저 와 있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딸이 그녀를 정면으로 봤다. 수아 씨, 왜 아버지예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녀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어릴 때부터 혼자 많은 걸 감당했어요. 항상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옆에 있으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딸이 물었다. 아버지가 늙으면요. 아프면요. 그래도요? 그녀가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도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딸이 나를 봤다. 아빠 행복해요? 행복하다. 정말로요? 정말로. 딸이 그녀를 봤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다. 저는 아직 100%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솔직했다. 그런데요. 아빠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딸이 그녀를 봤다. 수아 씨, 우리 아빠 힘들게 하지 마요. 축복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절도 아니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세상이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래도 괜찮았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평화로운 얼굴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더니 그녀가 자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웃었다. 66에 이런 아침이 올 줄 몰랐다.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설렘, 두근거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그 모든 게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안 되는 관계였다. 세상이 그렇게 말했고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